안녕하세요, 슈일입니다. 오늘은 아주 큰 이슈 화제가 되고 있는 이 ESPN이랑 넷플릭스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The Last Dance라는 마이클 조던과 시카고 불스에 대한 마지막 시즌에 대한 마지막 챔피언십 시즌, 그러니까 97년도 98년도 시즌이죠. 그거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조금 더 늦게 들어왔다고 하는 소문인데, 뭐 소문에 의하면은 너무 이게 좀 심심치 않게 이제 뭐 F나 그런 뭐 비기 단어 그런 걸 속어들 자주 써가지고 이게 뭔가 솔직하고 필터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 다큐멘터리의 임팩트를 얘기하자면요. 어, 이걸 보고 트레이 영이라는 슈퍼 신인 선수가 있거든요. 트레이 영이 되게 쉽게 얘기했어요. 항상 우리 아, 역대 최고의 농구수 greatest basketball player는 르브론이라고 뭐 두 말하면 잔소리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트레이 형이 이 다큐멘터리를 보더니 자기 그 대답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할 정도인데, 트레이 형 같은 젊은 선수 같은 경우 그 친구가 한 98년, 99년생이니까 뭐 태어나기 전에 불스 왕조가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을 때였으니까요. 이걸 좀 찾아봤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을 텐데, 뭐 이제 와서 이걸 보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웃긴데, 그만큼 이제 다른 세대에게 간편하게 이 8부작인가 10부작 다큐멘터리를 느긋하게 보면서 천천히 불스와 조던의 위대함을 보라 이거죠. 근데 이 다큐멘터리의 초점은 위대함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불안 요소, 발암 물질들이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건데요. 우선 뭐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가 뭐 훌륭한 선수긴 한데, 이제 살짝 보여줘요. 막 좀 짜증내고 뭐 그러는 거, 뭐 약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 있잖아요. 아, 예, 오냐오냐 잘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도 살짝 보이는데, 대부분 마이클 조던은 칭송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 뭐 너무 많은 자질구레한 게 있는데, 웬만한 마이클 조던 팬이었거나 농구 골수 팬이어가지고 뭐 불스 하이라이트나 불스 챔피언십 비디오나 마이클 조던의 예전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봤거나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새로운 걸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분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는 분이 보면은 그냥 다시 뭐 재방송 보는 느낌인데, 가끔 살짝 뭐 60분이면 한 5분 정도 새로운 신선한 처음 접하는 요소 그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아,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살짝 신선한 것들은 마이클 조던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때만 해도 마이크 조던이었어요. 마이크 조던. 뭔가 좀 어린애 같은 느낌이죠. 마이크 약간 좀 젊은 느낌? 그런 느낌인데 무게감이 없잖아요. 근데 마이클 조던이 노스캐롤라이나랑 조지타운이랑 NCAA 그 대학 농구 결승에서 조던이 우연히 마지막 위닝샷을 넣고 인터뷰를 했을 때 기자가 그랬어요. 이봐, 마이클 조던 선수?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가 처음 마이클 조던이라고 이름을 쓴 거고, 그때부터인가 이제 뭔가 마이클 조던도 그 위닝샷을 넣었을 때 그 되게 하이한 분위기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름을 아예 그냥 마이클 조던으로 가기로 된 거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여러 면에서 마케팅적인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전환점,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라스트 댄스라는 이름은 이제 필 잭슨이라고 시카고 불스 왕자를 만든 감독이 이런 이제 98 시즌을 시작하면서 이제 뭐 작전 뭐 룰 작전 북 같은 거, 그런 책자 같은 거에 되게 제목을 짓는 걸 좋아해. 이 친구가 되게 뭔가 약간 히피스러운 가정에서 자라고, 뭐 어, 어, 뭐랄까, 뭐 명상이나 뭐 요가나 뭐 동양 철학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어쩌면 그런 차분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 같은 슈퍼스타랑 다른 이 자존감이 강한 선수들이 있는 팀을 잘 이렇게 융화시키면서 이끌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필 잭슨이 이 불스뿐만 아니라 레이커스에서 샤킬 오닐이랑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어리고 되게 뭔가 이고가 큰 선수들을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챔피언을 먹었는데요. 그때도 레이커스 2004년에 챔피언십에서 예상치 못한 디트로이트 피스턴즈한테 발렸을 때, 그때도 그 시즌을 레이커스와 함께한 마지막 시즌에 대한 책을 썼어요. 필 잭슨이. 그것도 라스트 댄스라고 제목이나 아니면 부제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더 재밌어요. 그 책이
이 블루스의 라스트 댄스보다. 왜냐면 여기는 약간 그 마이클 조던의 그 화려함이랑 뭐 그 possess 그 약간 그 어필 있잖아요. 마이클 조던을 계속 보는 그 매력 때문에 보게 되는 것 같은데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보고 싶고 이 그분의 대단함에 매료되고 싶다면은 차라리 91년도에서 98년도 그 챔피언십 시즌 비디오가 있잖아요. 챔피언십 비디오 다큐멘터리 비디오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오히려 더 편집이 잘 돼 있고 페이스도 좋고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필름으로 찍은 거라서 느낌이 다르고 그 챔피언십 비디오를 저는 보면서 그때 성우분이 있었거든요. 뭐였더라? 그분 성함이 맞는데 진짜 그 어, 어, Michael Jordan was about to be unleashed 이런 되게 중후한 목소리를 하시는데 그 대본도 되게 멋있게 쓴 것 같고 그 딜리버리도 좋았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 들으면서 흉내를 내고 그러면서 성우 다큐멘터리 성우 같은 거에 꿈을 살짝 키웠던 것 같아서 덕분에 그걸로 어느 정도는 잘 먹고 살고 있고요. 그 정도 그분급까지는 그분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 라스트 댄스 다큐멘터리 보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데이비드 스턴 예전에 그 NBA 총재 돌아가셨죠. 제리 크라우스 시카고 불스 GM 제너럴 매니저 돌아가셨고 예,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리고 라스트 댄스 얘기를 해서 근데 이거를 보면서 이 라스트 댄스랑 필 잭슨이 말했던 레이커즈의 라스트 댄스랑 비교하게 되는데 이 시카고 불스가 98년도 시즌에 유타 재즈랑 다시 한번 이제 붙어가지고 이겼는데 한 시즌은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 챔피언 하나 더 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되게 운 좋게 이겼다. 얘네들은 이미 공중 분해된 팀이었다라는 말들도 있었는데 레이커스의 2004년 마지막 시즌하고는 확실히 차원이 달랐어요. 그때 물론 코비가 이제 성추행 사건 문제 때문에 이제 법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집중도 못했고 그리고 팀 부상도 있었고 그렇지만 어쨌든 많이 좀 지쳐 있었고 샤킬 오닐도 약간 마음이 떠날 때였고 이제 좀 필 잭슨이 거의 손을 좀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했고 이제 진짜로 이거는 팀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게 아니라 필 잭슨 자체가 이 팀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리한 거였고 이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는 제리 크라우스랑 제리 라인스도프 구단주 이름이 제리 라인스도프 이 GM 제너럴 매니저 이름이 제리 크라우스인데 제리 크라우스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 된 사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잘 안 맞는 거였죠. 마이클 조던, 필 잭슨 같은 선수들이랑 이게 안 맞았어요. 되게 성격이. 제리 랜스도프 그 시카고 오너는 불스 오너는 원래 야구팀 스카우트 같은 거 하는 분이었고 야구팀 구단주고 그런 분인데 어쩌다 그냥 시카고 불스가 워낙에 저렴하고 그 쓰레기 팀이어가지고 대충 그냥 부업으로 삼아서 했던 건데 조던이 들어오면서 이제 일이 크게 된 거였죠. 제리 크라우스도 약간 그렇죠. 그 밑에서 일하면서 야구 스카우트 하던 친구인데 어쩌다가 이 농구 쪽에 오게 돼가지고 일을 하게 됐는데 일을 못한 건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는 큰 일을 한 거죠. 조던도 뽑았고 그리고 피펜도 뽑았고 호러스 그랜트 같은 파워포워드도 잘 데리고 왔고 나중에 데니스 로드만 같은 문제아도 리스크가 있지만 데리고 오고 당시 유럽 선수들 별로 취급 안 해줄 때 토니 쿠코치 같은 선수들을 데려와서 고용했고 근데 문제는 이제 마찰이 약간 있었던 게 조던하고는 제일 큰 마찰이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계산적인 구단주랑 GM 그분들의 일을 한 거죠. 마이클 조던은 선수로서 이게 불타오르는 그 열정이 있는 선수잖아요. 매번 101% 뛰어야 되는 그런 선수인데 초반에 두 번째 시즌이가 발을 부러졌는데 되게 예상치 못한 게 착지하면서 어떻게 멀쩡한 줄 알았는데 발등 위에 그 발목에 뼈가 하나가 부러졌는데 그 뼈가 혈액 공급이 잘 되는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아킬레스건이나 그런 데보다 혈액 공급이 더 안 되는 거여가지고 이게 시간이 좀 걸리고 이 마이클 조던은 쉬라고 했는데 몰래 자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가지고 몸 풀면서 계속 농구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재활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의사들은 이제 거기 무리 주지 말라고 거기 한번 다치면 선수생활 끝난다고 회복할 수 없다고 그리고 구단주랑 다들 모여서 얘기했던 게 의사들이 지금 만약에 뛴다면은
90%는 안전하지만 10% 이게 다시 뭔가 손상이 오면은 선수 생활 끝이라는 얘기를 해서 뭐 다들 말리고 있었고 요즘에 로드 매니지먼트라고 하잖아요. 선수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 페이스를 조절한다고 쉬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팀에서 조단이 뛰지 말라고 계속 말리는 거야. 2분 뛰고 난 빨리 들어오라고 억지로 끌어오고 그러는 거였고 조단은 계속 열받아 있는 상태였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63점, 뭐 40 몇 득점 이렇게 보스턴 셀틱스 상대로 플레이오프에서 폭발했었죠. 그리고 플레이오프에 가게 된 것도 조단을 계속 쉬게 하는데 이게 조단이 느꼈던 게 약간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조단이 어차피 100% 아닌 이상 차라리 성적을 탱킹이라는 컨셉이 그때 없었는데 그때 이미 앞서갔을지도 몰랐다는 거죠. 어차피 조단도 없으니까 성적 없이 계속 치면서 이런 안 좋은 성적으로 다음 시즌에 높게 드래프트 순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였는데 조단이 거기에 이제 반항하고서 와가지고 뛰었잖아요. 자기는 항상 now라는 거죠. now or never. 지금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 멘탈리티이기 때문에 뭐 내년을 위해서 이번 농사는 버린다. 그런 걸 저기 용납할 수 없는 선수였거든요.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조던이 불스에 처음 왔을 때 불스는 거의 뭐 한쪽에서는 마약, 한쪽에서는 대마, 한쪽에서는 뭐 매춘 뭐 이런 쪽으로 빠져 있는 그런 라카룸이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조단 초창기 신인 때. 그리고 뭐 한 뭐 몇 점 뒤지고 있으면 이제 경기 접자, 야, 이 경기 끝났다라고 이미 한 3쿼터면은 가브지 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조단은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루키니까 뭐 말로 이끌 수 없으니까 행동으로 리더십을 차지했고 다른 선수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됐고 불스가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었죠. 그런 조던이었기 때문에 구단주랑 GM이랑은 이런 마찰이 있었던 거고 결국에는 불스가 다음 시즌에 그 시즌에 탱킹을 못해서 드래프트 순위권을 높이 올리지 못했고 플레이오프에서 마이클 조던은 이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죠. 뭐 63득점 플레이오프는 아마 아직까지 안 깨지고 있는 기록이니까요. 그런 시점에서부터 뭔가 마이클 조던 이제 벽을 쌓기 시작한 거죠. 제리 크라우스나 제리 레인스로프 같은 그 조직원들도 좀 약간 좀 얘는 좀 말이 안 통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좀 답답한 것도 있겠죠. 자기들이 뭔가 소통할 수 없는 선수니까. 스커티 피펜 같은 경우도 90년대 초반에 9년 계약을 했어. 9년 계약이라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계약이고 조건도 되게 안 좋은 조건을 했거든요. 그 당시 팀 상황이 별로 안 좋았었고 그리고 뭐 팀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싶지 않을 테니까 이 정도 계약 안 좋은 건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대요. 근데 피펜은 가정이 정말 좀 환경이 안 좋았어요. 뭐 12남매 그리고 아버지랑 형 중에 하나가 부상으로 이렇게 휠체어 타고 다니는 그런 상태여가지고 자기는 이 식구들이랑 뭐 그뿐이겠어요. 친척들이랑 뭐 아는 분들 계속 뭔가 도움을 줘야겠죠. 금전적으로 어, 어, 소년 가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9년 동안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음, 월급을 챙길 수 있는 게 뭔가 큰 보상을 바라보면서 짧게 짧게 계약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한테는 할 수가 없었던 선택이었죠. 그런데 이제 챔피언십을 5개나 먹었는데 6번째 챔피언 먹을 때쯤 되면은 조던이랑 PPN의 연봉 차이는 어마어마했고 조단도 꽤 적게 받는 편이었는데 조단은 그나마 그런 거에 좀 연연할 필요가 없었던 게 알잖아요. 뭐 광고나 뭐 다른 수익이 세계 우주 최고였다는 거. 그래서 피펜이 97년도 시즌에 발에 부상이 96년도 시즌부터 발에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수술을 안 하고 계속 열심히 뛰었다고 하는 거죠. 열심히 뛰었는데 보상이나 뭐 내고 같은 게 전혀 없으니까 열받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어차피 계약은 다 돼 있으니까 피펜이 약간 어, 반항심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뭐 제리 크라우스 같은 GM은 약간 피펜 같은 선수는 뭐 언제든지 트레이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필 잭슨도 제리 크라우스랑 사이가 안 좋았던 게 필 잭슨이나 마이클 조던이 약간 이게 이 뭔가 쿨한 좀 인기남들이잖아요. 잘 인기남들끼리 어울리는 그런 물이고 제리 크라우스는 이게 땅딸막하고 좀 못생겨가지고 약간 좀 찌질한 왕따 열심히 공부하거나 일하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둘 사이에 두 사이의 그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되게 대놓고 놀래요 보면은 막 필 잭슨이나 마이클 조던이 너 그거 마시면 키 안 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유치하게 놀리는 거. 물론 이제 제리 크라스가 웃어 넘기긴 하지만 이거 얼마나 계속 6년 7년 동안 이걸 계속 당하다 보면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 필 잭슨은 그리고 되게 제리 크라스를 싫어했던 게 뭔가 그
필 잭슨한테 연장하는 그런 거를 되게 원하지 않았고 뭔가 항상 새로운 감독을 알아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필 잭슨이 제리 크라우스랑 별로 살갑게 대하지 않았고 문제는 이제 필 잭슨의 커리어가 제리 크라우스가 아니었으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필 잭슨은 정말 듣보잡이었을 때 제리 크라우스가 그 선수의 그 감독의 포텐셜을 인정하고 알아보고 어시스턴트 코치로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그냥 헤드 코치로 만들어 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 잭슨은 안중에 없었던 거. 필 잭슨한테는 제리 크라우스가 안중에도 없었으니까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조그만 사람이 이 뭔가 큰 공신을 세운 거에 대해서 인정을 전혀 못 받든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딜 가더라도 안 받잖아요. 뭐 스포트라이트는 워낙에 이제 어마어마한 마사장님이랑 뭐 스커티 피펜 뭐 그리고 필 잭슨 같은 사람들한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뭐 제리 크라우스나 뭐 구단주 그분들한테 가는 조명은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항상 제리 크라우스한테 가고 실제로 뭐 팀에서 소개할 때도 관중에서 뭐 마이클 조던, 필 잭슨 소개할 때는 와 날씨다 제리 크라우스 하면 우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던이랑 선수랑 사이가 안 좋다는 것만으로 증오를 산 거죠. 퍼블릭 에너미 공공의 적이 됐던 거였고 어쨌든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고 제리 크라우스 인데 그 나중에 제이슨 윌리엄스라고 데릭 로즈가 오기 전에 시카고 불스를 살려줄 구세주 같은 선수로 보였던 가드 슈퍼스타 가드가 있었는데 이 선수는 이제 선수 생활이 되게 짧았어요.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좀 첫 번째 시즌에 거의 은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였고 프랜차이즈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선수였는데 제이슨 윌리엄스를 제리 크라우스가 데리고 왔고 제이슨 윌리엄스는 제리 크라우스랑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제리 크라우스도 이제 자기가 과거에 그 같이 지냈던 선수들과 있었던 마찰 있잖아요. 마이클 조던이나 스코티 피ppen 그리고 필 잭슨 같은 이런 스타들이랑 마찰이 있었던 거랑 그거에 대처하는 방법이 자기가 되게 잘못됐었고 후회했다는 거를 되게 많이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이슨 윌리엄스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기를 대하는 그 방법도 접근법도 되게 조던이랑 피펜한테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그런 칭찬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서로 이제 감정이 계속 복받쳐 오르고 점점 더 서로 그냥 등 돌리는 분위기였으니까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피펜으로 들어와서 피펜이 여기서 좀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우선 뭐 자기는 이제 뭔가 자기가 피해자라는 피해 의식이 쩔 수밖에 없는 거죠. 피펜도 열심히 했는데 연봉이 98년도 시즌에 들어가면서 NBA 수준에서 122위였어요. 거의 마이클 조던과 투탑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인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안 하니까 팀에서 억울해가지고 그 부상 당했고 수술이 필요한 바를 여름에 오프시즌 때 수술을 안 하고 일부러 시즌 시작할 때까지 미루다가 시즌 시작할 때 수술하고 정규 시즌에 거의 절반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뭐 나 없이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너 연명을 하고 그래서 다른 팀도 알아보고 그러고 다녔대요. 그래서 그거를 당연히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때부터 이제 확실하게 이제 종지부를 찍은 거였죠. 스카티 피펀과 시카고 불스라는 팀의 관계는. 근데 스카티 피펀의 입장도 이해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마이클 조던이 피펜의 편을 들고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자기 연봉을 조절해가지고 뭐 피펜한테 좀 더 줄 수 있고 그러죠. 근데 절대 없어요 마이클 조던 그런 거. 철저하게 비즈니스고 뭐 내기를 하면은 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이클 조던이 또 이제 스커티 피펜을 되게 비난했어요. 되게 이기적이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감정이입이 덜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마이클 조던은 자기는 항상 이렇게 냉정하게 비즈니스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마인드로 봤을 때는 스코티 피펜이 되게 유치하고 이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피펜한테도 이렇게 말했대요. 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그 되게 고지식하고 무식한 구단주랑 GM과의 흥정이나 네고시에이팅한데 이게 무슨 바게닝 칩 같은 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걔들 포기한 지 오래라는 그러는 거였죠. 마이클 조던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걸 보고서는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이제 일하고 뭐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뭐 조직 위에 그 상급자나 그 포드 대 페라리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적은 항상 내부에 있다는 거.
군대에 있었던 분은 알겠지만 우리의 적은 북한군이 아니라 간부들이라 뭐 이런 얘기도 자주 나오긴 하는데 아, 뭔가 소통이 좋지 않고 위에서 뭔가 컴플렉스가 있고 그러면은 아무리 잘난 애들 데리고 있어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항상 뭔가 깔아뭉개고 뭔가 새로운 걸 찾아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 후광을 받으려고 그런 노력이 항상 돋보이게 되죠. 그런 점에서 이제 시카고가 98년도가 마지막일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 데니스 로드만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요란한 선수긴 하지만 정말 조용하고 소극적이고 솔직하면서 그래서 친구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리 크라우스랑도 잘 통했고 별로 제리 크라우스에 대해 나쁜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데니스 로드만이. 그래서 로드만이 그런 면에서는 되게 신기한 선수죠. 북한에 가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비난을 받고 무조건 절대 악인이라고 낙인 찍힌 북한의 지도자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변까지 했었잖아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그 정도로 데니스 로드만은 모두에게 그 뭐랄까 모두가 이런 사람이라고 프레이밍을 씌워도 데니스 로드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약간 보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판단할 때까지는 이런 선입견을 안 갖는 멋진 선수고 사람인 것 같아요. 레이커스가 라스트 댄스였을 수밖에 없었지만 불스는 라스트 댄스가 아닐 수도 있었던 게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99년도 시즌에 럭아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그 선수들이랑 이제 NBA 구단주들이랑 그쪽 측에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뭐 연봉 시스템이나 프리 에이전트 시스템 그런 거에 대해서 협상을 할 때 그 당시가 아마 초창기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선수들이 강하게 나왔냐면 안 뛰겠다는 식으로 이제 데모를 해서 거절한 거죠. 시즌을 거절해서 그 시즌이 거의 멈췄다가 시즌이 거의 뭐 반으로 줄은 시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갑자기 돼지가 돼가지고 몸 엉망돼가지고 돌아온 선수들이 한 팀도 있었고 샌앤토니오 같은 끈끈한 팀은 뭔가 비밀 연습했다는 소문도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상태로 와가지고 99년도에 챔피언을 먹었죠. 근데 샌앤토니오가 챔피언을 먹었을 때 상대방이 너무 쉬운 상대였죠. 예. 그 당시에 동부에서는 시카고의 적이 될 수 있는 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다시 피펜으로 돌아가지고 피펜의 위대함이 피펜이 없을 때 조던이 혼자서 되게 고전을 했고 피펜이 부재중의 존재감을 확실히 과시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 마이클 조던 하는데 마이클 조던 본인도 인정했고 조던과 피펜은 항상 이제 같이 언급돼야 되는 슈퍼스타 선수라는 거죠. 원투 펀치라고 해야 되는 거죠. 셔킬 오닐은 셔킬 오닐, 코비면 코비 이렇게 따로 가긴 하지만 마이클 조던과 스코티 피펜은 정말 예, 대단한 듀오죠. 환상의 콤비였던 거죠. 그걸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스코티 피펜의 대단함을 모르곤 하죠. 뭐 스몰 포워드 최고의 스몰 포워드 얘기하면 항상 스코티 피펜 얘기는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피펜이 정말 대단한 선수죠. 너무 소극적이고 뭔가 자기 뭐랄까 자기 자랑이나 뭐 뿜뿜하거나 그런 화려하진 않아서 그래서 뭔가 좀 과소평가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그래서 불스가 99년도에 뛰었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7차전까지 갔거나 챔피언을 먹었을 것 같아요. 샌앤토니오 상대로. 물론 이제 구단주에서 너무 삐져가지고 필 잭슨이랑 1년 계약을 하면서 니들이 이번 시즌에 82게임 정규 시즌 게임을 다 이겨도 너 재계약하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유치하고 쪼잔하고 강하게 나왔었으니까 그 정도로 사이가 삐뚤어졌으니까 그러면서 골든스테이트 같은 팀을 보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 매니지먼트랑 구단주랑 선수들과 그 사이가 너무 끈끈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선수 개개인의 능력 이상의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니었나 봐요. 르브론 같은 경우도 이제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그 선수들이 약간 유리한 쪽으로 계속 계약이 성사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더 선수이자 자기가 원하는 팀을 구성할 수 있고 조금 더 자유롭게 이런 마이클 조던과 스코티 피펜이 받았던 스트레스나 짜증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신기한 게 이 라스트 댄스에 대한 그린라이트는 마이클 조던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조던이 오케이 이거 가자 했던 때가 이건 하자는 사람들은 항상 많았죠. 우리 하자 하고 있었는데 골든 스테이트이 시카고 불스의 72승 정규 시즌 기록을 깼을 때 2016년 시즌에 깼을 때 2016년 맞아 2016년이었을 거예요.
깼을 때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챔피언십을 먹었을 때 뭔가 자기 위협을 느꼈나 아니면 자기 존재감을 더 과시하고 싶은 느낌이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그때 조던이 하자 갑자기 했대요. 그 다큐멘터리 라스트 댄스 만들자고. 어, 그런데 또 우연히 웃기는 게 르브론 제임스는 항상 조던을 인정하고 자기는 그 조던이라는 유령을 따라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경쟁 상대는 조던의 그 레거시일 뿐이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2016년도에 그 골든 스테이트의 그 연승이랑 그 정규 시즌 우승 기록에 대해서 기사가 항상 크게 나오고 있을 때 르브론 제임스의 트위터는 항상 뭐 조던과 불스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야, 97년 불스 정말 끝내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 신기해요.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요소들이 있겠죠. 라스트 댄스가 완성되는 데 있어서는.